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레전드 떡밥 2가지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원피스 최강자 이무를 막은 유일의 검호 류마라는 떡밥입니다. 세계 정부를 조종하는 진정한 흑막이자 최종 보스 이무. 최근 이무에게는 아주 주목할 만한 떡밥이 하나 공개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무의 능력입니다. 1085화서 코브라는 이무로부터 릴리가 과거 저지른 어떤 실수 때문에 포니그리프가 전세계로 퍼졌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듣던 코브라는 오로성으로부터 포위당하고 코브라는 이때 자신이 살아나가지 못할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코브라에게 왜 릴리에 관한 것을 숨기냐면서 편지에 있던 릴리의 플레임을 말하라고 코브라에게 요구하고, 코브라는 자신이 여기서 살아나기는 글렀음에 깨달으며 릴리 여왕의 플레임이 네펠탈리티 릴리임을 밝히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무는 즉시 코브라의 배를 화살표 모양 촉수로 뚫어버리는데, 그때 모습을 지켜본 사무가 이무에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이무가 사보의 공격을 막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보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무의 모습은 정확히 보여지진 않았지만 이무는 거대한 주둥이가 달리고 이빨이 날카로운 생물의 형상이 되어 사보의 화염을 집어삼켜 무효화시킨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눈도 거대해진 것처럼 나온 걸로 보아 이무는 괴수 형태로 변화가 가능한 걸로 보이죠. 다시 말해 이무의 능력은 괴수로 변하는 동물계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이무가 코브라를 공격할 당시 나왔던 촉수는 꼬리로 추정되죠. 그렇다면 이무가 변한 괴수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이무가 능력을 사용한 건 이번 1085화에서 나온 게 전부인 만큼 이무가 변한 괴수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무의 능력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는 이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는 천룡인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원피스 캐릭터를 상징하는 문양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졸리로저, 즉 해적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흰수염 해적단의 해적기는 흰수염이 붙어있는 해골입니다. 이는 흰수염 해적단의 선장 에드워드 뉴게이트를 상징하죠. 또한 밀짚모자 해적단의 해적기는 밀짚모자를 쓰고 있는 해골입니다. 이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선장 몽키디 루피를 상징하죠. 그리고 붉은머리 해적단의 해적기는 눈에 상처가 있는 해골입니다. 이는 붉은머리 해적단의 선장 샹크스를 상징하죠. 즉 상징 문양만 봐도 해당 집단의 대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검은수염 해적단의 해적기가 세계 해골인 만큼 티치의 능력은 세계를 사용할 거라 추정하고 있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말 그대로 상징으로 상징의 대표자의 능력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천룡인입니다. 해적이 아닌 천룡인에게도 상징 문양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굽입니다. 즉 천룡인의 문양으로 천룡인을 대표하는 자의 능력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룡인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표면적으로 천룡인의 대표는 없습니다. 천룡인은 800년 전에 살기정부라는 일대 조직을 만들어낸 창조주라고 일컬어지는 20명의 왕 중에서 마리주와 이주를 거부하고 알라바스타 왕국에 남은 네페탈리 릴리를 제외한 나머지 19명의 왕의 후예들을 통칭합니다. 심지어 천룡인의 최고이라고 하는 오르성 역시 이러한 가치관처럼 대표 한 명이 아닌 5명이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천룡인의 대표는 사실 존재합니다. 바로 이무죠. 즉 천룡인의 상징 마크 하늘에 달리는 용의 발굽은 이무를 상징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앞서 말한 이무의 능력입니다. 현재 이무는 거대한 주둥이가 달리고 이빨이 날카로운 생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의 발자국이 이무를 상징한다는 점과 이무가 보여준 능력을 종합해본다면 이무의 능력은 용이 아닐까요? 물론 이미 용은 카이도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무의 능력과 카이도의 능력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무가 신 그 자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 경전에서 신이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I am that I am 이라고 했는데, 아마 오다쌤은 신의 이름 I am을 그대로 읽어 I am, 즉 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온 걸로 추정되는 걸로 보아 이무의 모티브는 유대교 경전 속 야훼, 즉 유일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무는 신 그 자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무가 변한 용은 이무 자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니카를 먹었습니다. 말 그대로 루피는 열매를 먹어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다만 이무는 신 그 자체라는 겁니다. 즉 카이도는 악마의 열매를 먹어 용의 능력을 빌려 쓰는 거라면 이무는 용, 신 그 자체라는 거죠.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주목할 건 류마입니다. 신세계 와노쿠니 출신의 사무라이자 도신 류마는 과거 수많은 전설을 남긴 사무라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류마의 전설 중 도시의 하늘에 나타난 용을 배웠다는 전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무가 용 그 자체라면 류마가 배웠던 용은 이무 아니었을까요? 와노쿠니의 오뎅에게도 류마처럼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카이도에게 유일한 상처를 냈다는 거죠. 즉 류마 역시 용인 이무를 배워 상처를 준 유일한 자 아니었을까요? 원피스 두 번째 떡밥은 밀짚모 제작단의 10번째 동료 비비입니다. 원피스의 주인공 밀짚모자 몽키디 루피가 이끄는 해적단 밀짚모자 해적단. 이 해적단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년 만화답게 일당이 한 명 한 명 늘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까지 밀짚모자 일당의 새로운 멤버는 누가 될 것인가는 주된 이야기거리였고, 이에 따라 에피소드마다 새로 등장한 인물들의 어두운 과거를 보여주는 회상이 나오면 혹시 이 녀석이 다음 동료인 건가 라는 추측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죠. 분명한 건 루피는 모험을 시작하며 동료를 10명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혹자들은 루피를 포함해 10명을 말하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건 오다스는 2018년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20년 이상 걸려서 스토리는 80% 정도까지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의 동료를 1년 반 안에 모으려 생각했지만 아직 9명입니다. 즉 오다스는 선장과 선원들 모두 앞에 11명의 체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작품 외적으로도 공인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밀짚모자 일당의 마지막 멤버이자 10번째 선원은 누가 될까요? 이전까지는 코즈키 모모노스케, 키네몬 등도 후보에 속했으나 이들이 와노쿠니 나무며 동료 후보군에서 완전히 탈락했고, 가장 유력하다고 여겨졌던 캐럿과 야마토 역시 각각 조우와 와노쿠니 남기로 결정하면서 10번째 동료 여부는 다시 미궁수호로 빠졌습니다. 물론 이들이 완전히 탈락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번 영상에서 한 인물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비비입니다. 사실 비비는 밀짚모자 일당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비비는 알라바스타에 나오며 동료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비는 아버지를 잃고 이무에게 쫓기며 이도저도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비비가 밀짚모자 일당으로 들어올 확률이 생겼다는 거죠. 다만 현재 최종막으로 들어온 시점에서 비비가 밀짚모자 일당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이러한 점만 본다면 비비의 동료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비비에게는 동료가 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떡밥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피스 캐릭터북 비브르카드입니다. 오다스는 원피스 캐릭터들의 설정이 담긴 비브르카드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브르카드의 순서입니다. 비브르카드에는 순서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순서는 밀짚모자 일당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1번 루피, 2번 조로, 3번 나미, 4번 우솝, 5번 상디, 6번 초파, 7번 로빈, 8번 프랑키, 9번 프로, 10번 징베까지 밀짚모자 일당에 쭈루룩 연달아 있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다음 비브르카드의 순서 11번, 12번, 13번입니다. 비브르카드 11번은 메리오입니다. 메리오는 분명하게 밀짚모자 일당의 동료이죠. 그리고 12번은 써니오입니다. 써니오 역시 밀짚모자 일당의 동료입니다. 그런데 13번은 비비입니다. 물론 비비는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13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14번은 로저라는 겁니다. 원피스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로저보다 비비를 밀짚모자 일당 다음 번을 13번에 주었다는 거 뭔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 아닐까요? 비비 동료설의 결정적인 떡밥 두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의 로빈은 첫 등장부터 오다스미 동료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떡밥도 있었는데 그 실예가 오다스미 로빈의 성우에게 로빈이 동료가 될 거라는 걸 미리 말해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애니 예고편에서는 로빈이 적이 아닌 동료들과 함께 나오며 몇몇은 로빈이 동료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기도 했었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오다스는 동료 떡밥을 미리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원피스 공식 유튜브입니다. 원피스는 구독자 189만 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채널의 커버입니다.
이 채널의 커버는 원피스 오피셜 유튜브 채널이라는 단어와 함께 밀짚모 제작단이 함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PC 버전 유튜브로 들어가면 동료들만 있는 이 그림에서 비비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비비 동료설의 결정적인 떡밥 세 번째는 X입니다. 현재 밀짚모 제작단의 마지막 동료는 10번째 동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비비와 밀짚모자 일당의 상징 문양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비비와 함께 알라바스타로 향하며 봉쿠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흉내흉내 열매를 먹은 봉쿠레의 심각성을 느낀 밀짚모자 제작단은 팔목에 X를 그려넣죠. 그리고 추후 밀짚모자 일당과 비비가 헤어질 때 비비가 해적의 동료라는 걸 들킬까봐 밀짚모자 일당은 X 문양을 보여줍니다. 즉 비비의 상징 무자는 X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X는 로마 숫자로 10이라는 거죠. 즉 X는 현재 10번째 동료를 구하는 밀짚모 제작단과 가장 어울리는 문양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떡밥으로 본다면 비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최종막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비비의 강함으로는 과연 동료가 될 수 있을지는 매우 걱정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